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하락한 301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지수도 3.7포인트 하락한 100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약세로 마감이 됐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 마감이에요. 일본 증시가 0.1% 상승 강보합, 대만은 약보합인 0.08% 하락 마감, 중국 증시도 약보합이 0.1% 하락인데요. 최근 낙폭에 따른 반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율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특히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낙폭의 절반,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올라오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시장이 그렇죠? 오늘 소폭 상승을 하면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 돼서 경계해야 된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소폭만 더 오르면 3분의 2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데요. 오늘 오전에 강했다 좀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하지만 이번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최근 저점 수준인 뭐 2900포인트까지 빠지거나 그 밑을 하회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이는 게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또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점에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0.5% 최고점 대비 0.5% 그럼 거의 뭐 이 전고점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고 봐야겠죠. 나스닥 지수도 최고점에 비해서 1.7%밖에 밀려 있지 않다. 그만큼 요번 반등장 상승이 상당히 강했음을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오늘 조정받고 아시아 증시 조정받듯이 미국 증시도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이번에 강한 반등에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잡았을 때 미국 증시가 오늘 다우지수 기준으로 0.5% 이상 올라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아마 짧은 조정으로 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반대로요, 좀 안정적으로 좀 지속성이 있으려면요, 이 다우라든지 나스닥 증시가 역사적인 고점 바로 밑부분에서 하루 내지 이틀 조정. 그러면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이너스로 끝난다면 우리 증시 그죠? 같이 동반적인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 오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할 때, 그래서 우리 증시가 하락 출발을 한다면 그러면 금요일이 되겠죠. 이게 시나리오를 잡는다면은 그러면 금요일 날 하락할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어들어도 되지 않나 해서 요번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짧을 걸로 보고 있다. 그렇죠? 한 뭐 길어야 2, 3일 정도. 그렇죠? 그러한 판단을 내려드려서 뭐 금요일 날 오전장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로 미국이 이틀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부분. 근데 시장은 조금 저는 변할 걸로 봐요. 미국이 한 이틀 조정으로 마무리 정도가 돼준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요번에 이 대형주들이 억누르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반등이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요번에 조정을 3일 조정을 받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마 업종 대표주들, 그러니까 오늘도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약보합으로 막연됐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오늘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만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들도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뭐 일반 개별 종목들 소부장들은 좀 낙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판단에서 오히려 저는 이번 조정 2, 3일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러한 업종 대표적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낙폭이 심화됐다가 반등이 조금 작았던
그러한 종목군들로 오히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환율 부분도 봐도요. 4원 50전이 하락한 1174원 20전, 이제 최근에 1200원에 거의 육박하는 1198원까지 갔었죠, 은혜요.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하향 안정 추세가 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좀 짧게 받으면은 좀 대형주들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안정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요.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오늘 기관들이 2천억대 거래소 시장 쪽에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수준이 연기금에서 나왔죠. 1014억. 어제도 연기금이 1260억 정도. 자, 그러면 이 연기금도 시가총액 아마 상위 종목군들을 많이 매도를 했던 부분 같은데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세가 좀 줄어드느냐 감소하느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아무튼 이런 조정이 모레 정도 수준, 우리 신나대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번 모레 정도에서는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기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소부장 쪽으로 좀 관심, 특히 이 소부장 쪽에서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데도 순매수를 최근에 많이 했던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엔터 종목들,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은 상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엔터 종목 중에서요, 오늘 하이브만,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에서도 이제 제일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강했다가 오후에 좀 대밀리면서 약보합 0.7% 하락 마감이죠. 자, 근데 이것이 그러면 꺾였다. 역사적 고점 수준에 와서 당연히 쉬어가는 거다. 자, SM 오늘 5%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4% 상승, 그리고 JYP가 11% 상승이에요. 자, 이 먼저 움직였던 SM, YG 엔터가 먼저 크게 상승해서 조정을 받는 동안에 하이브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가고, 이번에 따라왔던 하이브가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역사적 고점들을 다시 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브 오늘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와서 당연히 쉬어갈 자에서 쉬는 거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충분히 상승 여력. 그 이유는 공연 재개, 그리고 이 소속 가수들의 앨범 발매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주문도 상당히 많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 엔터들 지금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오징어 게임의 히트에 이어서 넷플릭스에서요, 마이네임인가요? 그 드라마도 지금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국내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 콘텐츠 업체들, 그죠? 상당히 좋죠. 오늘 뉴 같은 경우가 11% 상승하고, 제 콘텐츠가 3%, 그죠?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가 한 5% 정도,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1%,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2%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최소 이번 달까지, 뭐 다음 주까지도 아마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 흐름인데, 신규로 좀 길게 보고 투자는 저는 반대하고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그리고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달라.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리스크,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임 쪽에서 수소 관련 종목도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산 푸얼스라든지 비나텍, 그렇죠? 움직임 상당히 좋아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계속인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 어제 스텔란티스하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그 예전에 2차 전지가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 비할 때 재료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약세,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일진 머티리얼즈지 그러한 종목들도 좀 낙폭이 심화됐는데,
그렇다고 많이 망가지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삼성 SDI가 보합이고 LG화학이 강보합이죠. 만약에 오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크게 동반적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상당히 당분간은 좀 힘든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아직 살아있고 또 다음 달에 제2의 테슬라라고 일컬어지는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 그러죠. 그런 종목군들의 재료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런 부분에서 리비안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2차 전지 종목군도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종목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게 파동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란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좀 많이 올라온 건 리스크는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아주 작게 한다든지, 철저하게 단기로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기본 물량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챙겨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요번에 조정은 좀 한 2, 3일 조정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물론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기아라든지 아니면은 이 반도체 쪽에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관심인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문이 있죠. 지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때 그죠? 올라가면은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하고 또 빠지면은 시장이 불안해서 더 빠질 것 같아서 이 추격 매수, 추격 매도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해보기 십상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잘 마실 때는 수익이 크게 빨리 늘지만요. 또 엇박자 나기 해서 몇 번 엇박자가 나면요. 또 손실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죠. 그렇죠? 저는 자동차 기아 어제 아마 장 마감인가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은 현대와 기아가 이 유럽 내 판매량이 77만 대로서요. 작년에 62만 대에 비해서 24%나 증가했다 해서 그런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기아라든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종합지수가 대밀리면서 다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자, 3분기 실적은 자동차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다 전망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타 업체들, 그죠? 자동차 타 업체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또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 한 20, 30%라죠. 말레이시아가요.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난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치도 나오고 또 상당히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의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한국이 7.8배, 일본이 15.3배, 독일이 8.5배, 미국이 9.7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년, 그러니까 12개월 앞당겨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대차가 6.5배, 기아가 5.6배, 상당히 저평가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차량 반도체가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수급난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요가 없어 판매가 안 된다면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공급이 모자라서 하면은 수요는 지금 대기 수요가 많다는 얘기에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요 수급이 원활해져서 차량만 만들면은 대기 수요가 많아서 또 실적이 그만큼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저는 자동차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필요하다뇨 그런 말씀드려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선호하는 것은 좀 기아차를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도인데요. 아까 리비안, 그러니까 제2의 테슬라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다음 달에 11월 달에 상장이 되는데 이 만도 같은 경우가 이 리비안의 전방
레이더하고 카메라, 긴급 제동 장치를 공급을 한다 그러죠. 이러한 재료까지 겹쳐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만도도 우리가 기아, 만도 이 두 종목으로 조금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기아차에 대한 리포트 나왔는데 실적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밑돌 걸로 보죠. 하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걸로 한 1조 2천억 정도 내다보네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신차 효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 있기 때문에 좀 기아차도 우리가 기아 만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기아차죠. 오늘 아침에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1.9% 85,9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약보합 500원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기아 자동차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대차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도 11만 6천 주 주가는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약보합으로 마감되는데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렇죠? 만도도 오늘 16,000주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힘을 봤을 때죠. 끝난 모습은 아니고 당연히 좀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에 지금 대형주로 관점으로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지만은 이번 종합지수 조정이 좀 짧게 끝나고 대상승으로 둔다면은 아마 이러한 업종 대표주 자동차 충분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2, 3일 정도 그렇죠? 저는 내일 모레 오후장 정도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오늘 유한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조 1천억 요번에 15조 8천억인가요 나왔었죠 3분기가 그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한 50조 원 가까이 돼요 영업이익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도 내년 뭐 하반기 정도 수준에 가면은 아마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좋아지고 상승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 삼성전자의 디램 구형 라인인 13 라인의 전환 투자가 디램, 그러니까 14 라인이 지금 디램을 생산을 하는데 그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죠? 당연히 생산을 안 하니까. 또 비메모리 쪽에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 필요한데 원체 움직임 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 쪽으로 어차피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은 삼성전기 탄력이 좀 강하지 않나. 오늘도 하락 마감은 했어요. 근데 오늘 대신증권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들 보면요. 실적이 다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봐요. 이 대신증권에서 삼성전기 리포트 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4,400억 보죠. 올 연초에 삼성전기 1조 3천억 올해 봤는데 지금 1조 4천억대를 다 전망들을 해주고 있다.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특히 뭐 MLCC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다 좋아진다. 주가는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하락 국면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렇죠? 수급에 좀 묶여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데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시장이 좀 짧은 조정 2, 3일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아까 말한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한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대형주들 삼성전기 쪽에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가 치고 간다면 반도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 중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매수한 종목군들 먼저도 말씀드린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인데 올해 906억 내다보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려 때문에 동반적인 약세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메리트 있고, 그리고 FST, 그죠? 극자외선용 이 펠리클, 그죠? 개발 여부, 그죠? 그리고 LOT 백금, 진공 펌프 만드는 거고, 네페스, 그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다 이 패키징 쪽이에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요 종목군들 한번 수급상간 요거 종목들이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는 종목군인데요. 한번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넷마블이에요. 자, 넷마블이 주가가 뭐 14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밀렸는데, 이 막판에 밀릴 때 주가는 하락, 이 시장에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데, 먼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그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듯이, 그죠? 바닥권에서 수급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당장은 어떠한 악재로 억눌려 있지만, 바닥권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한다면 반도체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유진테크죠? 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다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하나 마이크론도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월덱스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네페스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근데 네페스는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나올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올해 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작년도 그렇고. 근데 내년에는 실적이 무지 좋아집니다. 지금 전망치는요. 그런 판단이면 이거는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쯤에 오히려 네페스는 크게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네페스 최근에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FST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죠. LOT 백금도 그렇다. 그죠? LOT 백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좀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 많이 들어와요. 주가가 이 하락할 당시에도 이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됐다. 뭔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LOT 백금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데도 이번에 좀 순매수한 종목군들, 오늘 관심, 반도체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기 종목도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다는데 주가는 지금 16만 원도 오늘 하이 한 15만 8천 원이죠. 16만 원 밑에서는 짧게 보지 마시고 이건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어차피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수급은 단기적인 영향은 나지만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16만 원 미만에서는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만들어 이제 리비안이 다음 달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 그러죠. 2019년도에 아마존이 한 7억 달러, 그렇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데 7억 달러 투자해서 한번 이슈화 되긴 했는데, 자, 이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이 삼성 SDI가 지난 4월서부터, 그렇죠?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향후 출시 예정인 이 SUV에도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삼성 SDI 공급하면은 이 삼성 SDI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 BM도 수요 기대되고, 또 만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방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를 공급하기 때문에 왜 뭐 이 자동차 업종도 포함되고 뭐 리비안 요번에 상장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만도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리비안 관련 종목 대원, 하성, 무신 시스템, 삼진, L&D, 에코캡 등도 있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철저하게 뭐 단기적이라든지 능력 되시는 분만 조금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단기 관심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레고캠 바이오. 자, 먼저 지수보다 바닥을 치고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예, 신약 연구 및 예, 의학산업 영위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소 관련 종목 두산푸어셀, 비나텍, 그죠? 그리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5G, KMW도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그죠?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돼주는 모습. 그죠? 지금 보면은 주가는 아마 요때가 MSCI 지수에서 아마 빠질 퇴출될 텐데요. 빠질 때인데 그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한 2, 3일 정도 하락해서 조금 보초 쓴다는 생각으로 그죠?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시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종합지수 하락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면은 조금 대형주 업종으로 좀 매기가 몰리지 않아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이에요. 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주식해서 매매를 해서 오히려 손실을 자꾸 보신다 하시는 분들, 자꾸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죠?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 본다. 그런 분들은 혼자 하기보단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제 직통 번호니까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